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외국인이 떠나고 주도주가 없는 국내 증시입니다.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이 시작되며 어떤 연말에 대한 산타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111년 만에 첫눈이 이렇게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눈처럼 설레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이 시장. 돌파구는 어디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오늘 하락의 이유부터 찾아보고 싶은데요. 팀장님, 지금 코스피에서는 종이 목재, 코스닥에서는 섬유의복을 제외하면 전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더라고요. 2% 가까운 이 조정은 뭔가 악재가 있을 때 가능한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락의 진짜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 만한 이유들보다는 좀 센티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예상 밖이었고 그런데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첫 번째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다가 오늘 발표가 된 10월 산업 동향을 보게 되었을 때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비, 투자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한 것도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AI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들, 결국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좀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조금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밸류업 쪽에 대한 실망감들, 다만 이런 내용들은 지금 외국인 쪽에 대한 투자 강도를 올리기보다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크게 논외로 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 내내 외국인 쪽에 대한 자금 이탈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하반기에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쪽에 대한 나라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자금들이 모두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수직 상승하고 있을 만큼 현재 굉장히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돈들 역시도 함께 빨려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지금 두 가지 측면들 첫 번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첫 번째,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탈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거기다가 위중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창신 반도체가 또 제외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도 역시 함께 딸려 내려가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완벽한 악재다, 이거다라는 이유는 없지만 시장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들이 좀 산재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앞서 김신 팀장님 말씀에도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어제부터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이미도 있었는데 더 이어지게 되나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장만 보더라도 현선물 동반 매도가 1시간 사이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장님 수급에 대한 돌파구는 없을까요? 그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돌파구를 현재 딱 뭐다 이렇게 마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율이 지금 1,400원대 근처에 있는데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저는 이 점이 너무 좀 외국인들의 그 투심을 좀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게 지금 1,400원대에서 한 1,300원대까지 초반까지만 떨어지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한국의 증시보다는 다 그냥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점도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보면은 뭐 한 달 전에 비교해서는 올랐어요. 뭐 최근에 어제 오늘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올랐다는 부분 이런 점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금리도 깜짝 인하를 했다는 부분들, 한국은행 이런 것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뭔가의 큰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뉴진스가 뭐 나간다 이런 악재들 계속 나오고 있고 다양한 악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뭔가 반도체든 뭐 삼성전자의 뭐 여기 엔비디아의 납품이라던가 퀄테스트 통과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뭔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기 폐장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점들 화장품주, 이런 쇼핑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업종별로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또 게임 업종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 게임 관련된 게임주들에 좀 투심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또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 뭐 선택과 집중, 종목을 압축시키고 이런 거 좋은데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간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도 있지만 다른 뭐 필수 소비자라던가 뭐 조선, 방산, 우주 그리고 다양한 뭐 화장품, 게임 등등 다양하게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그럼 선택과 집중은 약간 옅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좀 안정성 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흠 팀장님은 그럼 주도주 없는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장님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조언을 좀 주셨거든요. 물론 뭐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관련 종목도 봐야겠지만 또 미국발 훈풍이 예상되는 머스크 훈풍이 예상되는 게임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쪽은 저희가 좀 지속해서 보던 섹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만 떠오르는 그런 섹터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김시흠 팀장님은 그래도 주도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실지 궁금한데요. 최근 강했던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종목군들, 네. 이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에 현재 좀 기회를 잡으시려면 최근 잘 움직이는 쪽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쪽에서의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고 이들 섹터의 연속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만 최근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련 종목군들이 과거 대비했을 때는 좀 연속성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슈가 조금 더 될 수 있는 관세에 대해서 좀 노이즈가 없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게임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로봇처럼 최근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국면이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잘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바닥권에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상반기와 하반기 내내 관심이 거의 없었다가 갑자기 한 달 이내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던 종목군들은 반도체라 바이오라든지 혹은 뭐 방산 이런 쪽이 대표적인데 이슈가 붙으면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빨리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자금으로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대한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면 12월 2일로 우리가 일명 기대하는 산타랠리에 대한 그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의 사례를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4.7, 4.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였죠. 2022년 12월 사례를 본다면 각각 9.5, 6.8%,
하락을 합니다. 근데 22년도 하락했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흡사한 점이 환율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1,400원 중반대까지 치솟은 뒤에 12월 들어서 소폭 내리긴 했지만 1,300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올해 12월은 어떻게 될까요? 실장님, 12월 전망도 함께 해주신다면요. 저는 12월 전통적으로 뭐 산타랠리도 있고 또 이제 1월 효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눌리고 있긴 한데 당분간 이게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90까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2,530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2,450대로 떨어지게 했는데 저는 뭐 2,390에서 2,530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당분간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12월, 1월 하면서 1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도 있고 그런 점에 따라서 저는 뭐 2,500은 좀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환율 같은 부분들. 그래서 이제 1,400원 돼 있는 것들을 예전과 좀 다른 것들은 IMF 때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외환 달러가 없었던 국고에 달러가 없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어느 정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달러 이런 환율 같은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스피만 놓고 보면은 거의 3중 바닥을 찍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고 그 뒤에 9월, 10월 날 한 번 더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2,390까지 찍었다가 다시 2,530까지 올랐기 때문에 3중 바닥, 4중 바닥 찍고는 이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월에 그래도 랠리는 올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송 실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주도주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보겠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주자 반도체 하락하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1년 동안 순환매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지지했던 쪽이 오늘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는 보조금 재검토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뉴스 나온 바에 따르면 다음 주에 대중반도체 추가 규제에 따른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볼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 밑쪽으로 연결고리 있는 SK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우려감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 하이닉스 1% 하락 구간인데 시은 팀장님 반도체 전략 세워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단기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조금 열려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AI 쪽에 대한 수요들, 특히 블랙홀 쪽에 대한 기대감 등을 다 감안을 하면 여전히 AI 쪽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AI 소프트웨어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AI를 굉장히 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강세름들만 나와주고 있지만 결국 하드웨어 쪽에 대한 수요 역시도 함께 올라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쪽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 특히 칩스법에 대한 우려들, 특히 대중 관련했을 때의 노이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AI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안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만 내가 천천히 모아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의 매수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내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왔을 때 하방 경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시장 정말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망을 함께 하면서 전략도 세워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관통하고 있는 섹터와 그 또 다른 특징적인 움직임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에 움직이는 섹터죠. 방산주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섹터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우주항공도 교집합에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 뉴스가 다시 쏟아지죠. 먼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하루 만에 서로
서로 이 휴전 협상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기도 했는데요. 실장님, 종전이 가까워졌다라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평화는 아직인 걸까요? 무기는 계속해서 팔릴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방산주가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뭐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오늘 주가를 본다면 방산주가 다 같이 또 가는 건 아니고 중소형 방산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방산주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세요? 방산주는 앞으로도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최근에 조정받았던 것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좀 컸었죠. 일론 머스크가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F-35가 미국에서 가장 주력 그 전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이 우리나라 국내 방산주까지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예 제쳐두자 이런 게 아니라 드론으로 대거 대체를 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드론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은 뭐 JCN 시스템이라든가 PC 디렉트 같은 그런 종목들, 드론 관련주들이 좀 한번 부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에 대한 예산도 대거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머스크가 맡고 있는 직책이 예산을 많이 줄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대거 이제 많이 내보내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국방을 지금 예산을 줄이되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방산주가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런 점들 때문에 떨어졌지만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두 군데 이렇게 크게 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산주에 대한 희망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K9 자주포라던가 K2 전차 이런 것들, 천궁 그렇죠. 이런 점들이 가장 수출 상품으로서 주력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방산주를 좀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쟁 종결과는 별개로 분쟁의 씨앗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분위기는 그래왔다. 결국 방산주는 계속 봐야 된다는 분석인데요. 신 팀장님, 근데 종목별로 보면 LIG 넥슨과 현대로템이 각각 3에서 4% 하락을 하고 있고 한화시스템, 한국항공, 우주도 조정입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방산주 전체의 흐름이 다 오른다, 다 떨어진다. 지금 이런 판단하기 살짝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됩니까? 아니면 가는 종목에 올라타야 됩니까? 지금 당장의 선택은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방산 섹터는 대형주와 소형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기업이 올라가는 모멘텀 자체가 좀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대형 3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산업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에 한일단조 같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함께 들썩거리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에서 공습을 하고 있고 푸틴 같은 경우에도 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현재 전쟁 종결 혹은 휴전에 대한 노이즈가 나와 있는 상황들, 그로 인해서 방산 중소형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을 하게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다 할 정도로 현재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많이 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센티멘탈적으로 방산주가 추가 상승을 하는 것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대형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LIG 넥슨이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소가
외국인 쪽에 대한 투자자였습니다. 근데 최근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지금 펀더멘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재건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로 인한 센티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그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현재 매도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지금 방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산업적인 부분들 저는 글로벌 경비 증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 미국이 방위비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보여줄 수 있는 쪽이 우리나라 방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이 방위비를 내린다라고 하면 자기네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결국 각 국가의 방위비가 증가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펀더멘털적으로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눌림이 나왔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방산과 같이 묶여서 또 움직이는 쪽이 우주항공이기도 하죠.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이 두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우주항공 쪽도 보면 중소형 우주항공 종목들의 강세가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LK 사명의 급등 20%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예정과 함께 좀 모멘텀이 발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실장님이 투자 전략 주신다면요? 네, 우주항공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머스크가 우주항공 스페이스X로 다양하게 뻗어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관망도 하는 등 같이 데려가서 보여줬죠. 트럼프 딸까지, 딸이 아니라 손녀죠. 손녀까지 네. 같이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또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도 납품을 하게 됐죠. 배터리를. 그래서 이제 우리 LG 엔솔의 그 배터리가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에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앞으로의 미래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이 좀 오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보다는 방산 쪽으로 더 많이 엮여가지고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주항공 그리고 결국은 전투기 비행이라던가 뭐 우주 항공 비행, 로켓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분야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로켓이라던가 이런 거는 미국에 비해서는 좀 약간 못하겠죠.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쪽은 나사라던가 여러 가지 로켓들을 많이 쌓아 올렸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 이런 우주항공 기술 이용해서 인공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관심 가져보시면은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어느 정도 우주항공 비행 이쪽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들 그리고 종목들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0시 23분 현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스 나온 종목부터 봐야겠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한 거죠. 주요국 경쟁 당국의 양사 합병 승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그런데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장 오늘만 놓고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사실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를 소화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대한항공 현재 1% 하락하면서 25,100원 선에 걸쳐 있는데 시은 팀장님, 항공주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어쩌면 호재로 작용될 법한 대한항공의 약세 어떤 판단하셨어요? 사실 오늘 항공주들의 약세는 아무래도 세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투자자분들께서 학습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항상 이벤트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날 당일이
고점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사례로는 뭐 대왕고래라든지 혹은 뭐 스페이스X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던 이벤트가 어느 정도 오픈이 되면서 차익 매물을 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 다음 이벤트를 또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미국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었을 때 좀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대한항공을 비롯한 LCC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쉬었지만 유럽 증시에서도 힌트를 한번 찾아보면은 항공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항공주들은 4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담 요소 같은 경우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항공주들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거기서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항공주들 역시도 기관들의 매수가 오늘은 좀 팔고 있지만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수급의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토픽으로 보자면 대한항공, LCC로 보게 된다면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시 자체가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이브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엔터주에 대해서는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하이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법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뉴진스가 어두워를 떠나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도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어두워는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슈로 투자 심리 악화도 문제가 되지만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가져야 되는 시점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실장님, 하이브에 대한 투자 전략은요? 하이브가 굉장히 뉴진스가 지금 떠나면은 문제가 있긴 하죠. 뉴진스가 이제 어두워를 떠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 근데 하이브 쪽에서는 지금 워낙에 이제 방시학 의장이 이제 민희진 대표와 사이가 좀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복귀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진스가 좀 떠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위약금 같은 부분들 만약에 뭐 몇천억 원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계약이 유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로 풀어 나가고자 하이브 측에서는 어도어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속단하게 이루고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뉴진스가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저는 이거는 악재가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2025년에 BTS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결합이 더 큰 호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BTS가 이제 다 뭉치죠. 하나로 뭉쳐서 전 세계 글로벌 이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콘서트를 열게 되고 이런 점에 따라서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인기가 많았었던 빅뱅이라던가 또 그리고 뭐 동방신기 등등 많은 이 아이돌 남자 그룹이 군대 등 뭐 제대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완전체가 됐을 때 회사의 실적이 30% 40% 이상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BTS의 복귀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팬들이 뉴진스보다는 BTS 쪽에 좀 더 많아요. 뭐 훨씬 많죠, 사실은.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점이 저는 BTS의 완전체 결합이 좀 더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는 테마 장세가 굉장히 짙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마스크 관련주도 어린이들 사이에서 백일해 등 전염병이 확대되면서 오른다라는 소식이 있지만 사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는 아니거든요. 좀 재료를 끌어오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오르고 있는 섹터 하나를 찾는다면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상황인 건데요. 자,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삼화전자, 대원화성등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전략 김시은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빅토리얼 관련 종목군들은 또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뉴스 나왔을 때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 매집을 하시기보다는 좀 사람들 관심이 없을 때에 좀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또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미중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슈 자체는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조금 더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미중 갈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CDMO라든지 조선 변압기 이런 쪽이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쪽에 대한 중장기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종목군 역시도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10시 31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순간에는 어떤 수급의 향방의 방향이 잡히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 구간 외국인은 3,7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712억 원가량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지, 매수하는 종목인지 수급의 참견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